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휴대전화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부피도 크고 비쌌습니다. 이 초기 전화기는 많은 전력을 소비했기 때문에 작동을 위해서는 큰 배터리가 필요했어요. 게다가 당시에는 전자부품의 크기도 꽤 컸습니다. 벽돌만한 전화기에다가 송신탑과의 교신을 위한 긴 외부 안테나까지 달려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자부품이 작아지고 배터리 용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내장 안테나가 등장했고 전반적인 기술 향상 덕분에 전화기는 얇고 가벼워졌어요. 9cm 크기의 스크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했고 영원히 그 크기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요즘은 스크린이 14cm 미만인 스마트폰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현대 스마트폰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화기를 더 작게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태블릿만한 크기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한 가지 이유는 카메라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고해상도 카메라 덕분에 전문적으로 보이는 영화를 촬영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런 화질을 얻기 위해서는 더 큰 센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화기의 카메라 수도 스마트폰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여러 대의 카메라는 더 강력한 프로세서를 요하고 에너지도 더 많이 소비합니다. 프로세서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은 현대의 스마트폰이 1969년 달에 우주비행사를 보냈을 때 사용했던 유도 컴퓨터보다 100만 배 이상 더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프로세서는 작동 시 많은 열을 발생시킵니다. 스마트폰에는 냉각팬이 없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장치를 더 크게 만듭니다. 그러면 강력한 최신 전화기의 열을 더 빨리 식히는 데 도움이 돼요. 열 문제는 스마트폰 재료로 플라스틱 대신 금속이 자주 사용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고해상도 비디오, 게임, 가상현실 등 오늘날 스마트폰의 많은 기능들은 빠른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조업체는 휴대폰에 더 강력한 안테나를 설치하고 그래서 휴대폰이 더 커지게 되죠. 스마트폰을 매일 밤 충전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스마트폰은 실제로 적은 양의 전력을 소비합니다. 매일 전화기를 충전하면 연간 1,000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스마트폰 안에는 FM 라디오가 숨어 있지만 구매 시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능에 대한 수요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스마트폰 라디오를 활성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FM 튜너는 직접 잠금 해제할 수 있어요. 안테나 역할을 할 특별한 앱과 유선 헤드폰만 있으면 됩니다. 신기하죠? 스마트폰 배터리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요령이 있습니다.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키거나 완전히 충전하지 않는 거예요. 배터리가 30에서 40%로 내려갔을 때 충전을 하고 80에서 90%가 되면 플러그를 뽑으세요. 100%까지 가지 마세요. 이 방법이 배터리에 더 좋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사람은 모토로라 엔지니어 마틴 쿠퍼였습니다. 1973년 그는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장치를 선보였습니다.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대중에게 증명하기 위해 쿠퍼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는 유머 감각이 뛰어났는데 가장 큰 경쟁사 AT&T의 엔지니어 조엘 앵겔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최초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화통화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조엘, 마티예요.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거예요. 진짜 손으로 들고 다니는 휴대용 전화기요. 야구르지? 메롱. 아, 마지막 부분은 제가 지어냈어요. 여러분은 핸드폰이 없거나 배터리가 다 되면 스트레스를 받나요? 어쩌면 노모포비아를 겪고 있는지도 몰라요.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을 느끼는 증상이죠. 노모포비아를 가진 사람들은 휴대폰 없이 어디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법이 있어요. 현대 휴대폰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서 때로는 심지어 노트북보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싼 전화기가 있어요. 500억 원이 넘는 팔콘 슈퍼노바 아이폰은 금으로 만든 케이스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습니다. 블루투스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이름은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왕 하랄드 블라탄드가 하랄드 블루투스라고 영어로 잘못 번역된 것에서 유래합니다. 그가 푸른 치아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는 몇몇 북유럽 부족을 통합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루투스 발명가는
여러 기기들을 통합하는 기술에 걸맞는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휴대폰이 있습니다. 몇 년 전 몇몇 영국 연구자들은 우주의 가혹한 조건에서 전화 기술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구글 넥서스 전화기를 로켓으로 발사했고 그 전화기는 지금도 우주 어딘가에 있어요. 오늘날의 모든 스마트폰에는 셀카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 친구들과 셀카를 찍고 싶은데 모든 사람을 사진에 담을 만큼 팔이 길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선 헤드폰이 있는 경우 볼륨 버튼을 눌러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가시광선에서만 촬영하고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적외선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해요. 집에서 시험해보세요. TV 리모컨을 들고 카메라를 리모컨으로 향하고 아무 버튼이나 누릅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전화기 화면에 깜빡이는 불빛이 보일 거예요. 우리 모두는 스마트폰이 QR코드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특별한 앱을 이용하면 바코드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상점에 있는데 어떤 물건의 가격을 찾을 수 없다면 스마트폰을 사용해보세요. 스마트폰을 현미경으로 바꾸려면 이 방법을 사용하세요. 레이저 포인터의 렌즈를 휴대폰 카메라에 부착하면 100배 확대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법을 이용해서 고해상도 사진을 찍을 수도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전화기에는 약 17,000개의 박테리아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화장실 변기 시트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전화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일본의 모든 전화기의 90%는 방수입니다. 심지어 샤워를 할 때도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최초의 방수포는 2005년에 출시되었고 그 이후로 더 많은 제조사들이 전화기를 개조해서 샤워 중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중국에서는 현재 PC보다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스마트폰은 가격이 더 저렴하고 컴퓨터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실용적입니다. 요즘에는 생활을 더 편하게 해주는 유용한 앱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디지털 미디어 사용 시간의 절반은 앱을 사용하는 데 소비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새로운 앱을 잘 시도하지 않는다고 해요. 한 달에 새 앱을 한 개도 다운받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전화기의 GPS 서비스는 인터넷 연결이나 데이터 사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12시간마다 지구 궤도를 도는 24개의 위성으로 구성됩니다. 우리 휴대폰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지점에서 무료로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있어요. 1909년에 이미 휴대폰의 사용을 최초로 예측한 사람은 발명가이자 엔지니어였던 니콜라 테슬라였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칼럼에서 그는 언젠가 사람들이 저렴한 기기를 들고 다니면서 바다와 육지의 어느 곳에서든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1톤의 휴대폰 안에는 1톤의 금강석보다 더 많은 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전화기를 재활용하는 것은 환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일석이조죠.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